새만금 신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지정이 임박했습니다. 전북도가 자문위원회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제 쪽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창군 누리집에 무장기포지에 있는 조형물을 행정이 독단적으로 이전했다는 알림문이 게시됐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작품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24일부터 11일간 제417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첫날인 24일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관 분관 전북 설치와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20분쯤 부안군 궁항 개섬에 고립된 관광객 2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낚시하다 조석 시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지정이 임박했습니다. 군산은 군산항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제는 별도의 새로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전북도가 군산 측에 유리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진 자문위원회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제 쪽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제 시의원들. 정부는 새만금 신항의 조성 목적과 상위법 계획을 무시하지 말고 새만금 신항을 15번째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즉각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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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시의회는 어느 특정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전북 발전을 위해 독립적인 신규 항만으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새만금 신항은 깊은 수심과 우수한 배후부지 확장성을 바탕으로 첨단 친환경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할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 사실을 무시하고 새만금 신항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군산시의 행태는 전북의 발전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처사이며 전북도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인 해수부 중앙항만 정책심의회 때 신항에 대한 자문위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수부로 보내는 순간 아시다시피 김제하고 모든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냉철하게 잘 생각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나가면 분명히 군산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의원들은 이날도 전북도의 편향된 태도를 버리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전북자치도 자문위의 밀실 구성, 의혹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다. 군산시 측의 유리한 인사들로 위원을 채운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반면 전북도의 자문위 결과를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던 군산시의회는 최근 농성을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전북도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며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 무역항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핵심 열쇠는 자문위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공식 제출하는 것입니다. 두 지자체 간 이번 대립도 장차 신항 관할권 확보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해수부 정책 심의를 앞두고 전북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올라가자 김제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새만금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을 위한 협약식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전북도에 불참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고창군 누리집에 무장기포지에 있는 조형물을 행정이 무단으로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작품이 훼손됐다는 알림문이 게시됐는데요. 해당 알림문을 고창군이 작성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폐교된 신앙초등학교이자 현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인근에 설치된 조형물입니다. 본래 바닥은 부채꼴 문양으로 동학혁명이 확산해 각지에서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봉기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조형물이 4년 전 무장기포지에서 폐교로 이전되면서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러면 입찰해야 됩니다. 그냥 문을 그냥 끝나고 가버렸어. 동의해 주는 것으로 그 말을 하다가 써 있더라고. 근데 그걸 갈 수가 없어요. 고창군은 무장기포지 국가사적 승격을 위해 조형물을 철거해 유적지 원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부득이 작품을 옮겼다는 입장. 그 과정에서 해당 작품이 무장기포의 상징성을 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왜곡 전달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작가 개인이 조형물 이전을 할 수 없기에 조경업체를 썼고 바닥을 뺀 나머지 부분은 온전하니 본질적인 내용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지방계약법상 작가님하고 이렇게 이전 설치에 대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전 설치를 할 수 있는 업체에게 이전을 맡겼던 거고요. 이전할 때 원 조형물의 훼손은 없었고요. 다만 바닥에 부연한 부분은 옮길 경우에 훼손되기 때문에 남겨둔 거죠. 작가는 작품이 상징성을 가지고 20년간 무장기포지에 전시됐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고창군과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창군이 예술을 보호할 책무가 있지만 작가의 반대에도 작품을 일방적으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려는 노력도 부족해 작품을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 작가 명예회복을 위한 알림문을 2주간 누리집에 게시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작가는 작품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고창군을 저작권 침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원상 복귀만 하면 돼. 나는 이 작품만 무엇이 잘못됐다 거짓말만 막 하고 그것이 내가 마음이 지금 슬퍼요 지금. 작품 근처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은 오는 5월 군청 앞으로 이전될 예정인 가운데 결국 작품만 폐교 인근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회는 오는 24일부터 11일간 제417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북도의회는 첫날인 24일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관 분관 전북 설치 촉구 건의안과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5일에서 26일에는 국주영은 의원 등 10명의 도의원이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 질문을 합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36건을 심사하고 현지 의정 활동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20분쯤 부안군 궁항 개섬에 고립된 관광객 2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동력 서프보드를 타고 해상으로 접근해 갯바위에 고립된 20대, 30대 관광객 2명을 구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낚시하다 조석 시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바다에서 위험에 빠지면 해경에 도움을 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는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이어진 학령 인구 감소, 심각하다 하는데 대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5년간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14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1년마다 30여 곳의 학교가 사라진 셈이죠. 올해는 특히 50여 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은 모두 32만 명입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7년이면 이 30만 명 선이 붕괴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2년 뒤면 25만 명 선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입학했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는 2031년이면 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은 22만 명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9만 8천 명인데 2031년이면 2만 8천 명이나 줄어 7만 명 선이 무너집니다. 서울과 경남, 부산, 인천의 순서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그때쯤이면 세종과 제주에는 3천 명 정도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울산도 4,800여 명뿐입니다. 초등학생이 줄면서 저절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바닥으로 향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과 학교는 그 지역 전체로 연결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사회 붕괴는 코앞으로 다가오겠죠.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대로 된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기자브리핑이었습니다. 21일 새벽 0시쯤 남원시 금지면의 한 농업용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창고와 비닐하우스, 트럭 한 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의 대학 총장실 압수수색 현장을 촬영하던 기자가 방실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전북기자협회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전북기자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언론 재갈 물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기자협회는 사건 현장 촬영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 행위로 통상적인 보도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기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최근 전주 MBC 소속 촬영기자 A씨를 방실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선 사랑의 물결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북 사회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혼인 건수는 6,388건으로 지난해보다 16.5% 증가했다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며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전체 혼인 가운데 외국인과의 결혼이 732건에 달했다는데요. 전북의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11.5%로 제주,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외국인 혼인 비중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인 반면 세종, 대전, 광주는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외국인과의 혼인은 2022년 543건, 2023년 671건, 2024년 7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공공하수 처리장 악취 방지 설비를 개선합니다. 남원시는 기존 설비가 파손되면서 생태 습지공원과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2억 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설치하는 설비는 기존 시설 용량보다 2배가량 크고 고효율로 악취 처리 효과가 뛰어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악취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창 도심에 대모잠자리 같은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가 복원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은 117억 원을 들여 고창 덕산제 일대 9만 제곱미터 규모의 생태계를 복원했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를 지켜내고 군민들의 휴식 공간까지 마련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의 자부심을 지켜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